너무너무 행복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오늘의 기준에서도. 물론 전략의 차이에 따라서는 오늘 뭐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 수는 있어요. 왜? 어제랑 똑같은 상황이 돼 버렸어요. 어제 이수페타시스 얼마나 훌륭했어요. 이수페타시스 어제 거 한번 보실까요? 이수페타시스. 자, 한번 어제 거 보시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전일 기준에 이제 포착돼서 나온 부분이 뭐 한농화성 같은 경우 개별 매매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정중앙 선생님께서 일부 이제 수익이 나신 걸로 또 설정이 됐고, 오늘도 추가 변동이 나올 때 뭐 수익이 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기준에 개별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이수화학도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었던 기준인 것 같은데, 교육은 못 해드렸어요. 교육은 못 해드렸고, 자, 어제 기준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빨리 나와봐라. 종목을 쭉쭉 넘길게요. 이수페타시스가 사실은 그 검색기에 뜬 게 11,300원이 아니죠. 1,700원이죠. 사실 1,700원. 1,700원에 이제 떠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뭐 매일매일의 기준이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엠텍, LG전자,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내일은 당연히 하이닉스, 그리고 당연히 현대차, 그리고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인데 LG화학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리고 이제 그 LG전자하고 LG화하고 하여간에 어느 쪽이든 같은 그룹사를 넣지 않고 한번 떨어뜨려 놔보려고요. IT를 지금 다 넣어놨는데 HP, SP를 넣을까의 기준과 루닛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여간에 여기에 지금 이제 뭐 여러 기준들을 다 설정을 할 겁니다. 어찌됐든 이수페타시스의 경우는 뭐 짧게 할게요. 그냥 펀더멘털적으로 실적 기준으로 놓고 보셨을 때는 성장성과 또 실적 개선폭이 저평가 인식이 잡힐 수 있어요. 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PBR이 높아요, 사실. 그럼 서로가 상충이 되죠. 그러면 이수페타시스가 계속 갈 수 있을까의 기준은 별거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최소 중립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기술주의 PBR 높은 거는 그렇다고 치고 실적 개선폭이 가시화되어 있어서 결국은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뭘로 분석해?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수급과 심리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심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모든 보도자료, 왜? 당장의 실적에 연동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작성해 놓은 뭐 전망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읽고 실질적으로 수급이 유입돼야 돼. 메이저들의 수급,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근데 5월 11일 이후에 이수페타시스의 매집은 12%란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 오죽하면 윤정두가 포트폴리오에 6월 포트폴리오에 이수페타시스, 사실상 지금 1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목을 매수 사인을 잡아놨겠어요. 편입 비중 5%로. 응? 이런 내용들이 다 뭐라 그래서 이게 이슈라는 거예요. 이게 이슈고, 그 주가 그 흐름에 있어서는 이런 실적 개선 폭은 PL 면에 있어서는 아직 뭐 저평가 인식 잡힐 수 있어도 자산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루 거래대금 2천억 이상 터져주느냐부터 해서 그래야 변동이 나온다. 오늘은 2천억이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변동이 안 나와요. 오늘은 뭐 1,000억 깔짝 넘긴 거야. 그리고 1,000억이 어딥니까?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 6,320만 주짜리예요. 그 5월 22일 날 이수페타시스가 11,350원이요? 아니야. 5월 22일 날 이수페타시스 1,700원에 매수 신호 나온 거, PC 버전이든 아니면 매매 사인 뭐 종목 검색기든 매직 계산기든 있으면 찾아서 좀 뭐 낱장 파일로 주시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11,350원이라고 칩시다. 어제 올라간 게 얼마야? 16,400원. 그럼 5월 20일 이후에 5월 22일 편입했다고 치고 5월 23, 24, 25, 26 그리고 5월 30일, 31일 어제까지 6거래일 만에 60% 올라온 거예요. 50%. 6거래일 만에 50%. 이 가격을 따져도. 아니 어떻게 여기서 사요? 좀 더 위에서 샀겠지. 그럼 좀 더 위에서 샀다 할지라도
결론은 이수페타시스의 이 5월 22일 이후의 흐름에서 보시면 계속입니다. 검색에 계속 나와요. 근데 문자 사연은 안 드렸어요. 왜요? 얘 빼고도 동진 세미캠, 얘 빼고도 HPSP, 얘 빼고도 한미반도체가 있는데 1조 미만짜리를 문자까지 내보낼 필요는 없다라는 기준이에요. 근데 어제 딱 들어갑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가요. 그것도 어제 15,000원에 들어갔으면 최고 대박인데 15,000원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영상에, 어제 라이브 방송 영상 보시면 이 영상이 라이브 방송 영상이에요. 15,000원에 편입 들어갑니다. 15,000원입니다.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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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라이브 방송 편입하세요. 그리고 16,400원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16,400원 찍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매직 계산기에서도 15,400원 편입 기준 설정하잖아요. 그 라이브 방송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VI 발동된 이후에 눌리면 살려고 문자는 그때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또 올라가. 쭉쭉쭉이야 그냥. 쭉쭉쭉쭉쭉. 그러면 종목 검색기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15,000원부터 편입의 기준을 잡고 11,300원의 편입의 기준을 잡고 추가 편입 뭐 차익 실현 재편입, 윤정도는요 원칙 지켜야 되니까 한두 분이 같이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조 넘기면 편입합니다. 1조 넘겼어요? 그러면 들어갑시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명확히 보십시오.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매번 최상위의 거래대금입니다. 이수학도 욕심나지만 쟤는 상한가 가서 6천억입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수학 오늘도 폭등 나올 거는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잡힌단 말이에요. 왜? 아주 단순해. 첫 번째, 1조 1,000억짜리가 인적 분할을 했으면 가격 메리트가 부각돼서 더 움직여야 되는데 1조 1,000억짜리가 시초가 부분이 낮게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둘 다 상한가 갔는데 그게 1조 2천억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점상 나오겠죠. 누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인적 분할한 종목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수학이 또 움직이겠지. 내일까지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6천억 이하니까 굳이 지금 안 봐. 왜? HPSP도 어제 폭등 오늘 폭등 계속이야. 동진 세미캠 깨꼭 눌러놓고 계속 매집이야.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1등이라고 그랬죠 걔가. 계속 신고가가 아니라 계속 고점 높여줘. 내일이면 20거리를 고점 또 넘길까 아마. 이젠 더 이상 포스코 퓨처엠에서 2차 전지에서 손실 났다고 말씀하시면 윤정도한테 떼짓떼짓 맞는 거지 이제. 예? 여전히 LG화학의 고점에 손실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계좌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볼 때는 뭐 문제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수페타시스의 이 일봉의 흐름 보시면 얼마예요? 746만 주 나누기 6,320만 주, 이게 12%, 11%.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일에 꼬리가 달리고 내려왔지만 뭐라 그랬어요? 그 전거래일 대비해서 플러스다. 치고 들어올렸을 때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는데 월말의 기준이어서인지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꼬리가 달렸다. 그런데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는 이미 2008년도 도서를 보고 이걸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10% 이상 매집이 됐을 때는 50%, 100% 들어올려야 돼요. 그럼 최소 범위 30에서 50에서 100%를 들어올려야 돼요. 아니 시가총액이 이제 막 1조, 그리고 종가 기준 1조가 안 돼 9천억 원대예요. 그런데 순매수가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9위예요, 9위.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9위, 퍼센테이지로 11%. 아니 삼성전자, LG노태, 코스모, 신소재 얘네들이 11% 매집한 거야? 아니잖아요.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동진 세미캠도 위에 있죠. 지금 뭐 5월달 기준에서만 놓고 봐도 다 IT야. 답이 없는 거야. IT인 거야 다. 응? 거기에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수준뿐만이 아니고 기관에서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금융투자 쫙 나누어져 있어. 어느 한쪽이 배신 때린다고 해서 주가가 급격히 눌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고르게 봤다는 거예요. 고르게 긍정적으로. 윤정도의 의견이 아니라 윤정도는 해석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윤정도가 블룸버그 단말기나 이런 단말기가 없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블룸버그 단말기나 이런 걸 보면서 데이터를 추정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목표 주가 설정을 하는 거지. 근데 윤정도는 그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윤정도가 어떻게 이렇게 빠삭하게 알 수가 있냐? 없어.
윤정두가 알 수 있는 거는 반도체 분야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해 놓은 걸 그걸 읽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케이블 TV 보면은 전부 남의 거 훔쳐다가 자기 거 있냐, 그거는 못마땅하다는 거죠, 윤정두가. 남의 거 갖다가 이거 해석해 드립니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실질 메이저들이, 이런 외국인과 기관들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있느냐, 그 매수 강도가 어느 정도냐, 그 매집 평균 단가가 얼마니, 그거를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자. 그래서 2008년도 도서에서의 기준처럼 이렇게 매집이 됐을 때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어떤 종목이든 매집돼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유통 물량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가려면 어디까지 올려야 되겠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그나마도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신뢰도가 있고, 또 1조 이상짜리에서도 더 큰 종목이 신뢰가 있고, 또 매집 비율이 2%, 3% 들어온 것보다는 5%, 10%, 15% 들어온 게 더 의미가 있고, 네, 안 해요. 안 받아야 되는데 꼭. 그래, 결론은 요 기준에 6,300만 주에 대한 의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740만 주가. 하이닉스는 7억 2,800만 주예요. 그럼 740만 주 누적적으로 들어와 봐야 1%뿐이 안 돼. 물론 유통 물량이 없는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1%도 큰 거지만 어찌됐건 이수페타시스는 이게 11%란 말이에요. 오늘 또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매수 평균 단가가 12,700원입니다. 어제 장중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거는 5월 25일이에요. 아직까지는 6% 매집돼 있을 때. 예? 그때 목표 주가가 15,300원, 13,300원, 15,300원인데 5월 25일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얼마였냐면, 농담해라, 12,000원일 때예요. 예? 5월 22일 날이 11,300원에 캡처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1,700원에 붙여야 됐다니까요. 예? 결론적으로 5월 25일 날 이 기준에서는 뭐가 돼요? 5월 25일 날 이 기준 12,000원대, 아까 보신 게 12,000원대예요. 목표주가 13,300원, 15,300원인데 결국은 이 매집의 흐름만큼 시간이 빠르게 진행되느냐 더디게 진행되느냐의 기준에 결국은 어제 다 돌파한 거죠. 16,400원까지. 그저께 종가가 14,300원인가 했어요. 그리고 어제 설정해드린 게 얼마요? 어제 설정해드린 게 이런 기준이 됩니다. 어제 설정해드린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15,900원 뭐 이렇게. 4월 21일 거부터 볼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5월 11일부터 보시면 되거든요. 같은 거의 비슷한 그 매집률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표주가 지금 16,000원이 되겠죠, 30%가. 근데 30%야 아니란 말이야. 뭐가? 10% 이상의 매집은 최소 50% 이상 들어 올려야 된다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그게 18,300원입니다. 지금 주가 대비해서 20% 정도 올라와야 돼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안 그러려면은 공격적인 차익 실현의 물량이 터져 나가야 돼요. 이게 에코프로, 이스페타시스의 주봉이란 말이죠. 어제 장중에 15,000원대일 때. 내일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저 꼬리를 감싸 안을까 못 감싸 안을까. 내일 당장이 아니더라도 감싸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주봉의 흐름에서 다시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은 외국인들이 좀 털고 나갔어요. 그러면 저 비중이 0.8% 수준입니다. 물량이 오롯이 다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제 잘라놓은 주봉의 기준에 꼬리 부분은 뭐 조금 더 달려있다고 치고 거래대금은요, 무난해요. 아, 수급이 40만 주나 빠져나갔어요. 눈에 튀어요? 안 보여. 안 보이는 수준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1월부터 해서의 주봉만 잘라놓고 보시더라도 요 기준의 흐름에서 요 기준의 흐름,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만 놓고 보시고 매집에 대한 설정 범위만 놓고 보시더라도 충분하다. 수급 범위가 일부 나갔지만 눈에 튀지도 않는다. 그죠? 이런 설정 범위의 기준에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나 모든 거를 잡아가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 거래가 급감을 했지만 이 거래가 급감한 게 지속되면 안 돼요. 지속되면 안 되고, 저 거래는 실려야 됩니다. 그럼 실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실릴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은 하이닉스의 오늘 저점 대비해서 돌리는 힘의 강도,
개인들이 사서 올렸을까? 동학개미가? 아니란 말이지. 추세적인 부분이. 그 힘의 강도가 전부 연동돼 있다. 지금 뭐 이수페타시스뿐만이 아니라 소부장 다, 소재, 부품, 장비 다, 반도체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AI 관련한 내용의 기준에서도 다. 이수페타시스는 대표적인 PCB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해석 부분이 AI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수급 범위가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유입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어제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검색해서 튀어나와서 누적적인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 1조 미만이어서 매수에는 안 드리고 그렇다 해도 뭐 HPSP에서 25,000원 그 기준점에서부터 얼마에 지금 뭐 29,000원 수준이니까 적지 않은 수익을 잡아가고 있고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동진 세미캠 나쁘지 않고 한미반도체가 좀 눌려서 짜증스럽지만은 이수페타시스 결론은 어제 기준에 우리는 얼마에 어떻게 평균 단가 어제 기준에 15,300원의 기준, 오늘 기준에서는요 14,450원의 기준, 내일의 기준은요 내일도 눌린다면 신규 편입할 수 있습니다로 설정을 잡아드릴 거란 말이에요. 목표 주가는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최소 범위가 18,000원을 넘겨야 매집에 대한 설정 범위가 된다.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또 갭에 대한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더라도 마찬가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금 갭이 발생돼 있잖아요. 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대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어디 갔어요? 위에 있나?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는 있는데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이건 없는데.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어제 이수페타시스의 전략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 매집만 있고 갭을 안 써놨네. 왜 안 써놨을까요? 요 기준이 대략적으로는 얼마예요? 뭐 내일 한 번 더 들여다본다고 치고 9,000원이라고 잡고 14,000원, 5,000원이네. 그럼 거의 뭐 19,000원 수준 되면 되겠네요. 18,000원, 19,000원. 그죠? 조금 더 명확하게 볼까요? 내일 계산을 해드릴 건데 마감 방송이니까.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수페타시스 별도로 좀 잘라서 올려주세요. 이수페타시스를 별도로 넣고 또 녹화를 하면 되겠네. 그죠? 다른 분들 고생시키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요 종가의 기준 얼마? 13,700원이라고 잡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저점 기준 요거 어제 계산했던 것 같은데 13,700원 그리고 요 저점 기준이 8,700원 그럼 5,000원이네. 13,700원에 5,000원이면 18,700원 뭐 요 정도? 그러니까 18,000원대까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준으로 우리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넣어줄 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같이 잡아서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차트는 다 그려놨으니까. 그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 지금 4월 5일 1,700원. 일단 그렇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의 경우는 현재 기준에 어제 종목 검색에서 나왔던 15,000원 뭐 그 이전에 나왔던 11,300원 이런 기준점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1조 원을 넘기는 시점에서부터 그래서 15,000원에서부터 뭐 편입 기준을 설정했다고 쳤을 때 그랬을 때에 종목 검색기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고점에서 좀 일부 차익 실현을 단행하고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조금 일찍 대처가 됐죠. 9시 개장하자마자 15,000원 편입 기준을 설정합니다. 1조 넘겼습니다부터. 근데 나중에 이제 문자가 나가서 나중에 편입을 하셨다?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단가 15,300원인데 나는 더 위에 잡혔어요. 예를 들면 15,500원에 잡혔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잘라내야 될 그 변동성 매매 종목은 어떤 거? 뭐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쪽을 기준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기준 이 그 HPSP나 한미반도체나 동진세미캠이나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종목은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오늘 루닛도 처음 들어갈 때부터 분할 매수 4번이라는 게 어딨어요 사실. 근데 어찌됐든 밀리면 수급이나 이런 부분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T
주력 IT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한 종목 하이닉스를 갖고 있죠. LG전자 삼성전기에서 한 종목 LG전자를 갖고 있죠. 2차 전지는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으로 끝이죠. 자동차는 현대차로 끝이죠. 그리고는 없어.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현대로템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거래가 지금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묵혀둘 수 없으니 비중을 줄이자 급격히.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의 수익 종목은 자동차의 기준의 명신산업인데 거래가 너무 없으니 있는 물량만 유지관망.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HPSP,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그리고 YG엔터는 공식적인 차익 실현 문제 안 나왔어요. 근데 차익 실현 합시다. 왜? 거래가 없으니까. 또 삼성중공업은 차익 실현 된 것으로 정리합시다. 혹은 수수료 빼고 나오는 걸로 정리합시다. 혹은 눌렸어요? 손실이야? 그럼 잘라냅시다 그냥. 다시 거래 터지면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종목이 없어요. 오늘 들어간 루닛이야. 그럼 전체가 어떻게 돼? 다 IT야. 명신산업 빼고는 다 IT예요. 응? 그죠? 그 전에 2차 전지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들어간 이후에 전부 에코프로비엠을 바탕으로 금양,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이수화학은 안 들어가? 애경케미칼은 안 들어가요?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안 들어가? 근데 지금은요 안 들어가지. 왜? 얘네들은 거래대금이 안 나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더라도 그럼 포스코 퓨처엠에 왜?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니까. 결론은요. 자, 현대차하고 기아 5월 판매 대수 나왔어요. 공시 좀 잘라서 올려주세요. 결론적으로 뭐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IT를 아우러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우러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낱개로 다 쪼개서 얘가 뭐 가니 안 가니 그 기준보다도 오늘 이수페타시스도 어떤 기준에서 매수세 드렸어요.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죠. 하이닉스가 저점을 찍고 1% 돌릴 때 하이닉스 변동률의 1%는 큰 겁니다. 10만 6천 원 찍고 돌릴 때 10만 7천 원, 10만 8천 원, 10만 8,800원, 11만 원. 네 번의 매수가 나왔죠. 그 과정 속에 이수페타시스, HPSP까지 다.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HPSP도 PPT 있으면 좀 주세요. 이수페타시스 결론은 목표 주가 설정 범위 18,000원대로 1차적인 부분을 설정을 하고 대처하십시오. 자, 이수페타시스만 별도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제발 이런 수익 좀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수익 좀. 이런 수익 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설정 범위를 종목 검색기에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도 이러한 주력주 기준을 잡아내자는 거예요. 이러한 주력주 기준. 그잖아요. 주력주 위주에서의 수익 범위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전략 올려놓습니다.